지수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상승 종목이 아주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4개 종목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언뜻 2차 전지주들도 좀 보입니다. 그러면 마제스터 전문가 투자의 기술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어요? 예, 자, 엔비디아, 테슬라 고용지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된다. 이 시간에 의견을 좀 많이 주셨는데 기술주들 큰 폭의 하락 흐름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그리고 테슬라 고용지표까지 키워드들 하나씩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자, 엔비디아가 오늘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지금 뭐 시간에서까지 보게 되면 전일 오늘 마감 하락의 12% 급락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제가 작년부터는 이제 매수 말씀을 좀 드렸지만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계속 매도 사인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130달러에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전체적인 큰 박스 트렌드고 하단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하락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하반기는 엔비디아가 주도주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국장에서 반도체주들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엔비디아가 지난 그 90달러 상한까지 뭐 내려오게 되면 약간의 어떤 그 반등 자리는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반도체 AI는 저는 적극적으로 매도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TSMC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테슬라는 오늘 나스닥 시장의 지수가 3%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지금 1.6% 하락에 지금 시간에까지 보면 한 2%까지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폭 자체가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오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는 고용지수가 4.3%로 지난달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16만 건 더 추가되는 6만 5천 건수 추가되면서 약간 좀 고용 지표가 좀 상승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완전 고용 수준이다. 5% 이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어떻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먼저 이제 선물 지수를 보면 국장에서 이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한 상황에서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기가 둔화되고 전저점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오늘 아마 외국인과 금융투자 쪽에서 강력하게 어떤 매도 포지션을 취할 건데 지금은 약간 관망세로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이번 주에 아직까지 오늘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까지 거래소는 남아 있지만 CPI 지수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제가 1340원에서 1350원 정도가 되면 안정 국면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20원까지 강세를 보였을 때 일단은 약세 어떤 반등 포인트에서 1340원에서 1350원까지 이렇게 이제 안정 국면으로 좀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을 보면 코스닥이냐 코스피냐를 우리가 놓고 봐야 되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이 72포인트 하락과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 22포인트 역시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72포인트가 이제 코스피고요. 코스닥이 22포인트인데 이게 제가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먼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줄곧 연속적인 매도를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삼성전자도 전일 570만 주 매도를 이어갔고요. 최근에 계속 매도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고 반도체가 역연자행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제가 매수 사인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도체는 매도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전저점이 깨졌습니다. 이게 패턴 자체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역연자행 패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시 올라오려면 우리가 최소한 이동평균선에
뭐 5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1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지만 전기전자 업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쪽에서는 종목들이 LG엔솔하고 포스코 퓨체엠하고 상대적으로 삼성 S대 몇몇 종목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지수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바로 올라오기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 자리냐? 그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종목별로 이제 좀 다른 양상들이 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의 코스닥의 상승률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9월 달에 위기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마제스터 투자기술을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8월 날 급락이 나왔을 때도 제가 보유 끝까지 하셨고 2660포인트까지 무조건 보유하자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이후에 조금 약간의 올라왔지만 더 이상 못 가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21선이 깨지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2590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차트가 21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 사인을 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왜? 신고가를 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의 밴드를 만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보시면 737포인트 선이면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V자 반등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승률 탄력 자체가 좀 크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는 매매 어떤 포지션을 취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확인 매매하자 말씀을 좀 드렸죠.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지금 역연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반도체 AI 낙폭과대지만 최근에 8월 5일에는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 단기 매수의 어떤 트레이딩으로 매수 관점이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은 그 시점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AI는 아직까지 매도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히려 이런 구간에 2차 전지를 매수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떤 시그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지금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하고 벌써 지금 양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가장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 섹터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 플러스 전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도 지금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매수 자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가 지금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예. 그리고 TCCD 같은 경우도 하나 종목을 말씀 좀 드리면 제가 바닥권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매수 자리라고. 오히려 따라가는 자리보다도 오히려 눌릴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오늘 미장의 어떤 그 테크 기업들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타이밍이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말씀 좀 드렸지만 이제 금리나 어떤 섹터들 쪽으로 봤을 때 바이오, 2차 전지, 뭐 건설주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혜주 섹터를 보시면. 근데 다음 주 13일부터 이제 유럽 종량학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피크를 찍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펩트론 같은 경우가 증자를 했거든요. 증자를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바이오주들도 많이 오른 종목들은 저는 매도의 관점이 분명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오늘 9월 4일부터 해서 다음 주 13일 전까지 유럽 종량학회가 저는 크게 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좀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전하게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점에서 매수 잡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만약에 제 얘기를 듣고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더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얘기 마저 해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개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검색해서 이제 마제스터 TV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주제가 2차 전지 눌림 매수 기회와 반도체를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자유로운 대화와 또 자유로운 이야기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나올 겁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저스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